치열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자되는 길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투자는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병호TV가 큰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일찍이 많이 강조했던 이런 달러 표시 미국의 대표적인 ETF,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저는 굉장히 독자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S&P 500의 절반에 투자하는 SCHG,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M,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SMH, SMHX, 기술주 섹터에 투자하는 FTC, XLK, 이게 미국에 존재하는 5,000개 가까운 ETF 가운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ETF를 소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올바른 방향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소개한 것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골라서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가지만 여러분 투자한다면 SCHG, S&P 500의 이름 절반 투자하는 거하고 SMHX, 미국의 반도체 설계사만 모은 26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거기다가 FTC, 기술주 섹터를 투자하면 되겠죠. QQQM 같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대신에 그냥 FTC 같은 그런 피델리티 그룹에서 만든 기술주 섹터 투자를 하면, 섹터 ETF 투자를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올바른 방향. 그럼 한국의 상장에 투자하는 게, 한국에 상장한 ETF, 미국에 투자하는 ETF는 원화 표시 ETF입니다. 원화 표시 자산이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까지 이제 발전이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 여기 한번 보시죠. 한 젊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젊은이니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26대 기계를 가동해서 지금까지 축적한 것이 3.8개 비트코인을 축적한 겁니다.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비, 그다음에 기계 여러분들 뭐 렌탈비 같은 거 다 하면은 3,636불,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해가 받는 보상이 4,339불, 매달 689불을 버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리고 매달 이제 이 보상으로 받는, 블록 형성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0.04957 BTC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투자에 대한 안목과 시야와 지식을 확장하자는 겁니다. 이 젊은 분입니다. Your friend Andy라는 그 젊은 분이 자기가 집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 여러분들 채굴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이제 매달 이 전기비나 이런 것을 다 제외하면은, 호스팅 전기비를 제외하게 되면은 이제 매달 자기가 버는 것이 0.046956 BTC를, 얼마나 착실합니까? 한 젊은이가 또 이 같은 젊은이 앤디라는 이 젊은이가, 요 프렌드 앤디라는 분이 자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계속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왜냐하면은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착실합니까? 제가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재테크를 착실하게 하는 겁니다. 젊은 분이.
그래 벌써 3.8개를 모은 겁니다. 3.8개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하는 거죠. 적립식으로 그런 미국의 실물 ETF를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또 일부를 좀 투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콜린 클립스턴이라는 스완 비트코인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EO가 창업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 지금 뭐 비트코인이 9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회를 밝히는데 핵심 주장인 거 뭔가 하니까 급등한 적이 없다는 거죠. 추락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 가격이 제대로 오르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이 분야에 비교적 명성을 가진 분이 스완,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자주 소개하는 리버라는 그런 업체하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수탁 또 비트코인 관련 담보대출 거래를 알선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죠. 업계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한번, 스완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회사의 창립자이고 60개 이상의 초기 단계 기술 회사에 엔젤 투자를 한 적이 있고 구글이나 맥켄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모간 스탠리에 근무했으니까 금융이나 기술 전부를 경험한 이 CEO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녹취록을 여러분 풀어보니까 제 생각에 2026년에 새로운 역대 최고가를 볼 가능성이 50%가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급등하지 않는 차량과 같은 부분에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용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더 나은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비트코인의 일일 공급량이 450개인데 블랙록만 하더라도 평균 하루에 1000개 정도를 사고 상장 기업들이 1700개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들이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업계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이 괜찮은 조언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조언, 뭐 최고의 조언은 없겠죠. 여유자금이 조금 있다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Buy and hold and forget인 거죠. 그래서 뭐 8만 원대 9만 원대 10만 원대 뭐 이렇게 되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싼 가격이 다르겠지만 어떻든 약간의 투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 X에 올라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베스트라고 썼네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드바이스는 Do you have money? 여러분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까? 그럼 yes, 그럼 바로 buy 비트코인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세요. 공부하고 살 생각하지 말고 Do you have money? not 돈이 없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하고 다음에 돈 생기면 사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잡이 있습니까? 잡이 있으면은 그럼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 또 봉급 들어오면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언 치고 너무나 여러분들 직설적인 조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거를 오늘 공병호 TV에 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여유 자금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없습니까? 그럼 공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공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럼 하세월이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 안 되더라도 그냥 Do you have money? Yes 이렇게 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놓고 그 다음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사놓고 공부해도.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채택률입니다. 채택률. 지금 이 채택률이 한 4.75% 여기는 3%인데 지금은 4.75%는 모양인데 3%인 겁니다. 2025년도에 비트코인이 채택된 율이 3%니까 이게 이제 1996년에 온라인 뱅킹 사용 채택 2005년도에 그런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채택 1990년에 인터넷 채택인 거죠. 지금 여긴 겁니다. still early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죠. 이 말을 문구하니까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100%대까지 가면 이제 그때야 뭐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말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채택률이 3%입니다. 3%. 그러니까 물론 여기 샀으면 좋겠죠. 2011년이나 이때는 뭐 등장할 때 그러나 뭐 그때 기술 진가를 알기가 피터 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월마트에 상장할 때 못 사도 뭐 샀으면 좋았겠지만 못 사도 관계없고 10년 지난 다음에 이런들 월마트가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때 투자하더라도 되게 30배 정도가 남겼으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사고 돈이 없으면 공부해서 나중에 사면 되는 겁니다. 아직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없으면은 암호화폐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완에 비트코인 not crypto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억수로 많으면은 분산 투자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황제주인 거죠. 황제주니까 돈이 이렇게 아주 많지 않으면 황제주를 사시고 돈이 너무 많아가 주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황제주도 사고 나는 나중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도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본 거죠. 이 밑에 비트코인 not crypto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2011년이나 2012년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부터 샀으면은 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럴 정도의 통찰력은 없으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투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간 리스크가 더 따르지만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 보유 회사를 사는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현물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 ETF인 블랙록의 IBIT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그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 사신 분들은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MSTR도 여러분들 주식을 조금씩 사서 모읍니다. MSTR. 편견 없이 말씀드립니다. 위험이 좀 따르죠. 이 188불 조금 전에 가격 보니까 183불 뭐 너무 싼 거죠. 너무 싸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상태니까 이 이제 MSTR을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는데 MSTR 주가가 얼마나 심리에 따라 여러분들 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날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25만 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542불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을 MSTR이 65만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83불이나 188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여러분들 내공 있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때는 2024년에는 뭐 상당히 이런 강세장 분위기였고 지금은 약세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는 훨씬 더 탄탄해졌거든요. 지금은 회사가 현금도 14억 불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위해서 연구 우선주인 SDRC를 비롯해서 그런 이런 주식도 여러분 5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542불짜리가 183불 3불 정도까지 이렇게 여러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저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사서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아주 비관적인 겁니다. 비관적인데 여기 보시죠. MSTR 마이크로스트레이트는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아니고 비트코인을 기초로 디지털 크레딧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담보를 여러분들 맡겨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이런 비트코인을 또 비트코인을 살 수 있거든요. 꼭 같은 일을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 MSTR 주식을 사면은 회사가 여러분들 그 디지털 크레딧 사업을 벌려 가지고 계속 돈을 외부에서 조달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 사업 모델. 그러니까 단순 보유회사는 아니죠. MSTR에 투자하는 것은 콜옵션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이용해 미래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벌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합니다. 콜옵션은 여러분 주로 가격이 오르는 강세장에 쓰지 않습니까? 미래 특정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MSTR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MSTR의 성장 전략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신용을 창출한 겁니다. 디지털 크레딧을 그래서 연구 우선주를 5개 발행해 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기발난 여러분들 사업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구체화 안 됐는데 JP 모간 같은 회사에다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JP 모간은 비트코인을 빌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신용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MSTR은 비트코인을 JP 모간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4% 5%. 그 이자를 가지고 다시 또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늘려가게 되면 주당 비트코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10%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면 자기 자산 가치도 10% 오르지만 이제 이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이 MSTR 주식을 하나 사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게 되면은 1.5배에서 2.5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MSTR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이용해 미래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벌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는 것과 같습니다. MSTR이 자신들이 가진 비트코인을 다른 금융회사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 비트코인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1월 15일 날 MSTR에 대해서 그런 패시브 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모간 스탠리의 MSC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되면은 아마 일정 기간 동안 MSTR 주식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그냥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을 가져다가 그걸 기반으로 신용을 창출하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우리를 펀드로 보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나무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돌하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월 15일 날 리스트에서 제외돼 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또 더 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에 2조 달러를 운영하는 일본의 투자은행인 미주호 투자은행이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런 랭킹을 발표하고 주가 목표 주가를 484불 정도로 받은 그런 발표를 했네요. 뭐 항상 비난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비난했고 지금도 보면은 뭐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버니까 여기 삼손 이분이 굉장히 업계에서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죠. 마이클 세일러는 난공불량의 비트코인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건설한 것은 누구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봅니다. 새로운 요새를 건설한 시도는 그의 요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요새들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저는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회사에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투자는 안 합니다. 많은 투자는 이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비트코인에 기초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 거죠. 이게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채택과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부터 20년 후에 1300만 달러 정도에 도달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10년 후에 10배 20년 후에 100배로 보는 겁니다. 가격을 마이클 세일러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내가 공부를 해보면은 야 이게 대단한 그런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MSTR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자산 활동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겁니다. 일생일대.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돈 있으면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라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사놓고 공부하세요. 공병호 TV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라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2026년 1월 15일 날 모간 스탠리의 MSC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후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들썩거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투자자일 수도 있고 투자를 하지 않는 생활인일 수도 있고 또 투자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채택률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알고 있느냐 또 사느냐 이게 채택률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게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
3%밖에 안 되는 거죠. 기술 채택률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4.7%입니다. 4.7%. 여기 통계는 4.7%네요. 4.7%지만 스마트폰이 98%나 인터넷이 94.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4.7%가 100%까지 가겠죠. 지금 휴대폰이나. 그죠? 지금 4. 그러니까 still early. 아직도 이런 너무너무 이렇게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상장된 아주 대표적인 ETF도 가지시고 아주 일부 정도는 이렇게 비대칭적 수익률이 높은 이런 멋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채택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고 방송을 하기로 한 것은 수요, 비트코인 수요의 채택률이거든요. 채택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기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채택률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 연금, 기금, 주정부, 연방정부, 각국 정부 이런 데가 어떻게 할지가 다 나오는 거죠. 6개월 전에 80개 기업이 이런 비트코인을 보유했습니다. 지금은 150개 미국 경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상장 기업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장 기업들이 이거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보유회사 우리 함께 좀 익숙한 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일본의 이름들 메타프레닛 같은 데가 좀 익숙하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기술 기업들 그다음에 가상화폐 에너지 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헬스케어 회사 그다음에 소매 회사 비트코인 인프라 이런 데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150개 기업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래티지하고 메타프레닛은 우리 함께 익숙한 거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회사를 채굴 회사들 다 여기 아마 속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블록 유명한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개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전문 회사를 사용하네요. 암호화폐를 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수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이 비트코인 보유 현황이 2024년에는 125억 불이었습니다. 2025년 669억 불까지 늘어난 겁니다.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상장 기업들의 채택률이 얼마나 높아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여러분들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장 기업들이 투자하는 액수입니다. 이 보시죠. 2024년에는 310억 불 정도 투자했는데 완만했습니다. 그다음 2025년 때는 669억 불 투자하는 겁니다. 그다음 2023년 2020년 2021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기업들의 채택률은 2024년 12월 달에 블랙록을 위시한 10개 정도의 회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 어마어마하게 초기 단계인 겁니다. 기업을 보게 되면 앞으로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소유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익의 22%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는 겁니다. 22%를 굉장히 많죠. 비즈니스 오너들은 비트코인의 이익의 22%를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가 없습니다. 전 분야에 특히 부동산 같은 데 부동산 분야의 오너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분야에. 그러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158개. 그리고 매일 기업들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개수가 1755개입니다. 매일 공급되는 것이 450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불이 붙는 겁니다. 전 업종에 걸쳐서 우리가 다 있고, 비트코인 소유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지난 9개월 동안 2배가 늘었고,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75%가 증가했고, 신규 공급량은 450개인데 매일 회사가 구매하는 1755개.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 ETF가 구매하는 것이 대개 1700개 정도 될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연금 기금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됐으면 그냥 상장 기업들입니다. 상장 기업들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야 이게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산업이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만 전문하는 회사가 생기고, 회계회사도 생기고, 결제회사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출회사도 생기고, 여러분 자주 보셨던 리버, 코인베이스, 클라켄, 바이낸스, 이게 OTC는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장외 거래를 알서는 안 됩니다. 장외 거래 OTC. 그다음에 이게 수탁,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은행들은 수탁 사업에 뛰어듭니다. 비트코인 수탁 사업. 그중에 앞섰던 데가 피델리티 같은 데다. 이 큰 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결제 시스템이 여러분들 등장하는 겁니다.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산업 생태계가 생기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 이런 그래프 이미지를 제공한 것은 우리가 견문을 좀 넓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구나. 여기서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줘야 됩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스캠 사기가 아니고 큰 산업이 등장한 겁니다. 역시 미국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이더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솔라나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리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환경을. 그리고 국가도 좀 사야 되고, 김정의도 여러분들 15,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시작되지 않는 게임은 국가들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국가들이 시작도 안 한 거, 진짜는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진짜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 51만 개가 123만 개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업에 관한 것이고,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이러면 전부가 된 국가는 전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가가 채택하도록 여러분들 컨설팅도 하고 조언도 하는 이 업계 삼손 마우라는 분입니다. 이 업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렇게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할 때 그것은 사용에도 안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식적인 지지는 전체적인 대중의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자 될 것입니다. 대중이 여러분들 다 각성하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도 살 수는 있습니다.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국가가 공식적인 지지를 하기 전에 사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는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초기 기회를, 이 녹취를 보면은, 여기서 녹취를 보면은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은 대중에게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지지는
전 세계적인 대중 채택을 가속하는 촉매여져야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미국의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을 500만 불 사는 것만 보면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체코 중앙은행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는 걸 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며칠 전에 이런 방송해 드렸다시피 미국의 이런 50개 중에서 대부분의 주가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대단히 이런 중요한 기회가 우리 함께 펼쳐지고 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샘슨 모. 우리가 이제 정보를 되게 흘러서 보내는 겁니다. 흘려 보내가지고 저도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고 한데, 정보를 어텐션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그냥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흘려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큰 여러분 행운은 제 레이더에 걸린 정보를 재해석해가 여러분들 경중을 가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공병호가 이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텐션을 해야 되는 거죠. 어텐션을. 공병호라는 사람이 이런 새벽에 텍사스 주정부가 50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엄청난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뱅가드가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 거래를 허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51억 불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많은 정보를 변별해 가지고 정보의 경중을 따져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추락할 겁니다. 화폐 가치는. 얼마까지 추락하냐, 죽도록 추락할 겁니다. 죽도록. 그래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보수라든 재산의 가치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무진장으로 추락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화폐가 그냥 똥값이 되는 겁니다. 똥값이. 여러분 한번 보시죠. 화폐 가치가. 이 화폐 가치 화폐가 떨어지는 그런 하락률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제리아, 차이나, 인디아 뭐죠? 미국,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예나 쫙 한국은 한국도 여러분들 이 정도 떨어집니다. 쫙 떨어집니다. 당신은 어렵게 번 부를 보호하기에 최고의 돈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여러분들 통화량이 8%, 앞으로 더 여러분들 더 심해질 겁니다. 한국 돈은 2000 여러분들 이게 뭐죠? 2000년에 비해가 87%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미국 돈은 78% 떨어지고, 중국 돈은 99% 떨어지고, 일본 돈은 50% 떨어진 겁니다. 이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는 훨씬 더 심하게 돈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에 모든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지겠죠. 돈가치 하락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예금 적금 하겠다. 정신 나간 짓인 겁니다. 돈이 가치가 이런 87% 떨어진 겁니다. 10년 화폐 가치 하락률, 한국 통화량은 매년 8%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가 되겠죠. 한국 마이너스 87%, 나이지리아 마이너스 99%, 중국 마이너스 99%, 중국 이런 한 9% 정도 화폐 통화량이 증가한 겁니다. 인도 마이너스 99%, 호주 마이너스 85%, 미국 마이너스 76%, 영국 마이너스 75%, 비트코인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여러분 1년에 8%씩 찍어내니까 앞으로 더 찍어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자산과 상품 가격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화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욕의 이름 집값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단 비트코인 관점으로 계산하면 모든 자산과 상품 가격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현저하게 하락하는 거죠.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대중들이 법정 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성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던 재무자문가인 라자소니 씨가 비교를 잘했네요.
같은 햄버거인데 햄버거 가격이 법정 가격 기준으로 4.79에서 5.79로 올랐는데 비트코인을 환산해 보면 뭡니까 0.0168에서 0.00048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집값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달러로 하면 모든 상품과 자산은 가치가 여러분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하면 전부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비트코인 한 개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가 70억짜리 이런 50억짜리가 70억이 됐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이런 환산하면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비싼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왜 삽니까? 제가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 50억이고 지난 20년 평균 증가율을 기점해 가지고 10.44% 이런 증가하는 걸 가정하고 비트코인을 최소 증가율을 29% 정도 가정하고 원달러 환율을 0% 10% 여러분들 절상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가정에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 이름 하나를 비트코인으로 살려면은 환율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환율이 3% 정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10년 걸리고 10%씩 떨어지게 되면은 13.5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 가지면 강남 아파트 사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가정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날이 오겠죠.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시중에 여러분들 오고 가는 그런 농담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해진다는 거죠. 달러화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예금, 달러 표시 채권, 달러 자산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원화 대비 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부분만 본 거죠. 달러화 가치 자체가 이런 하락하니까.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주식처럼 성장주인 달러화 표시 기술주, 달러화 표시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강남 아파트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연 10% 정도 상승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그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되면 달러나 기타 강세통화로 환산한 아파트의 실질 가치는 예상만큼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한국에서.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빨라 가지고 오르는 거나 여러분들 비슷한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그럼 화폐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간을 자본으로 바꾸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여기 이제 오늘 MDB님이 잘 쓴 겁니다. 시간을 자본으로 바꾸는 최초의 자산입니다. 달러로 여러분들이 저금을 하시게 되면 노동시간의 가치를 잃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돈을 위해 교환했던 매 순간을 조용히 소멸시킵니다. 당신의 과거 노력을 잊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 복리식으로 잠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시간을 자본으로 바꾸는 자산, 그걸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디지털 세이빙 계정을 갖고 있으면 된다. 시간과 함께 구매력이 계속 폭등하는 계정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꼭 같은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두 사람이 배경도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자소니는 상대방 위험이나 가치 훼손 위험이 없는 디지털 저축 계좌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롱텀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 저축 계좌. 구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상승하는 자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여러분들 늘어나는 것 자산이. 최소한 여러분 통화 구매력 하락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는 자산이 돼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거래가 폭등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뱅가드 전 CEO가 여러분들 그거는 사기다. 뱅가드는 절대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뱅가드가 거래를 이름 트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이름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더만은 51억 달러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첫날. 월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인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까지 이러면 오른 겁니다. 이거 이름 하나만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살 수 있게 이더리움 여러분 현물 ETF를 살 수 있게 바이를 여러분 다 하나 집어넣어 줬더만은 51억 불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51억 불. 로고가 참 멋있네요. 장기 투자를 뜻하는 거죠. 뱅가드가 51억 달러 2024년 비트코인 ETF 출시 첫날인 46억 불을 여러분들 넘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했다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뱅가드 전 CEO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ETF 거래 전격 허용. 왜 허용했겠습니까?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고객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뭐죠? 불만을 토로하니까. 전 CEO입니다. 전 CEO. 전 CEO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뱅가드가 비트코인에 대해 장기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으며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고 은퇴 계좌에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투기적이라고 일축했던 바로 그 자산들을 12월 2일부터 거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은퇴 자금 관리기관이 입장을 번복할 때 그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고 고객들의 수요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이 진정으로 흘러가는 곳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할 수 있는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정글은 언제나 돌아오는 법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거죠. 가짜 돈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진실된 돈이 이긴 겁니다. 거래 규모가 너무 크네요. 블랙록 레리 핑크. 저의 사고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진화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저의 생각은 크게 전환하였습니다. 사실을 지키하고 기꺼이 전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레리 핑크가 1952년생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돈 세탁 및 도둑들을 위한 인덱스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암호화폐를 돈 세탁을 위한 지수, 블랙록과 도둑놈들 그리고 도둑놈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자가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리 핑크가 맞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건 진짜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피하는 대신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과한 겁니다. 강한 견해를 가졌다면 자신을 실험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진짜 옳은지. 저는 매년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납니다. 저는 정부 지도자를 상대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저의 사고 과정은 항상 진화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항상 진화해야 되고 항상 변화해야 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암호화폐로 불리는 것에 대한 저희 의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명백한 공개적인 예시입니다. 항상 사고가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리 핑크가 상당히 멋진 분 같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고집부리면 여러분들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큰 게임이 또 남았습니다. 거래량이 폭등할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주식 거래 플랫폼인 찰스왑 동일 계정에서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허용 방식 폭발적 거래량이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대개 이런 젊은 분들은 로빈후드라는 이런 거래 플랫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제 보통 분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피델리티나 찰스왑이란 그런 회사를 좋아하죠. 총자산 운용 규모는 피델리티가 찰스왑에 2배 많은데 찰스왑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렇게 신뢰를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UI 유저 인터페이스 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여러분들 편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를 거래하던 많은 분들이 찰스왑을 여러분들 와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죠. 이 찰스왑은 지금 피델리티는 찰스왑이라는 증권회사보다 앞서가지고 별도 계정 피델리티 클립토라는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증권 거래 계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찰스왑은 증권 거래를 하는 계좌에서 동시에 현물 ETF가 아닌 현물을 살 수 있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허용하는 엄청난 여러분들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12조 달러 규모의 찰스왑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모두를 압도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사용자들이 기존의 주식과 ETF에 사용하는 계좌와 동일한 계정에서 2026 상반기에 현물 비트코인과 현물 이더리움을 거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파격적인 조치인 겁니다. 제가 볼 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찰스왑에 여러분들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계정에서 동일 계정에서 한 곳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물도 사고 ETF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큰 변화로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를 확보했을 때 변별해 가지고 공병호 TV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뱅가드 봐라 이야기죠. 하루 만에 51억 불 정도가 거래된다 이야기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찰스왑이 들어오게 되면 수십억 불이 다시 이런 돈이 들어올 겁니다. 뭐냐 비트코인 사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가지고 조금 더 사라는 이야기다. 빨리. 그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를 여러 개 이런 관리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업비트도 들어갔다 이러면 삼성도 들어갔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도 들어갔다 이러면 피델리티 들어갔다 이러면 헷갈리고 하나에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계정에 총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그게 이런 비트코인 현물이 얼마고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변화인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찰스왑이 암호화폐를 추구하면 망설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새로운 과정을 배울 필요 없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는 깔끔하고 익숙한 방법을 갑자기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정이라는 것이 락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거든요. 뭐 몇 년간 여러분들 찰스왑을 계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른 걸 계정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주식과 ETF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계정인 겁니다. 피델리티보다 훨씬 더 이름 좋은 동일 계정에서 거래량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 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 의견을 한번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찰스왑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허용하게 되면은 채택은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한순간에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가 뭐에 가는 거야? 채택에 가는 채택 어답션.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기는 찰스왑 계정은
미국의 은퇴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 계좌가 사는 겁니다. IRA나 401k 같은 데서. 스왑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사람들이 캔들 이렇게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그 진가를 깨닫게 될 조용한 종류의 촉매제입니다. 12조 달러의 베이비붐 세대 요새가 스위치를 켠다는 것은 채택 물결이 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앱에서 오는가 퇴직계좌와 패밀리 오피스에서 마치 S&P 500의 대표주자인 SPY를 매수하듯이 비트코인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의견도 읽어봤습니다. 익숙한 중개 계좌로의 통합은 마찰을 제거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의 막대한 자금주의 문을 열어줍니다. 슈왑의 암호화폐 진출은 경쟁이냐 신호입니다. 12조 달러 규모의 거인이 문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스왑의 암호화폐 지출은 경쟁이 아니라 레거시 자금은 과장된 소문을 쫓지 않고 인프라를 쫓습니다. 찰스 왑의 암호화폐 지출은 새로운 거래소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투기 단계에서 자산 할당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늦었죠. 좀 더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이 신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은 공부를 하면은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요새 같은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 신념화된 투자의 대표 주자인 겁니다.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열공과 확신 투자 사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명도가 없지만 평범한 시민이 각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번 사례 제프 스완슨이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팔로워가 이제 1899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프 스완슨 분. 이분이 여러분들 이런 이메일도 운영하는데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주죠. 신뢰나 약속에 기초한 돈이 아니고 에너지와 수학적 정밀성 그리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실제하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수학적 알고리즘이 이름 들어가고 그리고 투입한 에너지에 비례해 가지고 이런 노력에 비례해 가지고 작업 증명 방식으로 여러분들 뒷받침되는 돈인 거죠. 정치인들이 그냥 결정해서 돈 찍어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에너지 전기를 투입해서 암호화 퍼즐을 푸는 채굴 과정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이 에너지 소모 과정은 작업 증명이라는 Proof of Work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 비용을 검증하고 위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정부가 임의로 인시하거나 희석시킬 수 없게 했고 물리학의 법칙에 희소성이 보장되는 최초의 화폐 형태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불멸의 자본으로 변환시킨 것이고 그냥 우리를 믿어주세요 신뢰나 믿음이 아니고 작업이 수행됐다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가장 실제하는 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이런 확신이 이름 나오겠습니까? 현재 시스템화에서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상품의 품질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는 숫자가 아니고 병 속에 갇힌 번개 같습니다. 그 특별함은 실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하여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되는데 이는 암호화 퍼즐을 풀기 위해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세계의 에너지를 디지털 희소성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금을 채굴하는데 노동과 연료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생성 비용이 검증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위조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인쇄하거나 희석하거나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또시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7단위가 8단위죠. 물리적 세계의 실제 에너지 지출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은 노동과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법정 합병은 허가와 선전으로 인쇄됩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를 소모해 정부가 조작할 수 없는 글로벌 탈중앙화 장부를 확보합니다. 비트코인은 신뢰나 믿음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에너지가 사용되었고 작업이 완료되었던 증명이며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명은 위조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부패하지 않는 자본으로 연산을 화폐적 기반으로 단조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희소성은 관료들의 변덕이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강제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파괴하는 데도 모든 것이 드는 인류가 만든 가장 실제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명쾌하게 글을 쓴 겁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복제나 사기 그리고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임의대로 행해질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실제 세계의 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돈인 거죠.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니를 어떻게 믿냐 이마. 니를 어떻게 믿냐. 투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내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한심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제프 스왓슨 여러분 이야기. 실제 세계의 에너지의 기반을 두고 있고 각 블록을 생성하는 상당한 에너지 비용이 들고 에너지는 인쇄할 수가 없고 물리학은 투표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간의 몫이 점점 증가하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짙은 색이 ETF하고 상장기업들이 가지는 거고 이거는 거래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기관들의 몫이 커지는 거죠. 기관들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투자 수단에 더 많은 비트코인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현물을 갖고 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하니까 ETF를 많이 사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은 혁신이 참 금융혁신이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 다루면서 이게 보시면은 예금자에게 이자를 달러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상품이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5만 불을 맡기면은 그걸 여러분들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리브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큰 회사인데 고객들이 맡긴 예금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지불한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개수입니다. 이 리브란 회사가 고객들에게 지불한 비트코인 개수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57.58개를 이런 고객들한테 준 겁니다. 비트코인을. 당신의 현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금융회사인 리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들에게 이자를 57.58개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3.5%를 주는데 3.5%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발 나지 않습니까? 3.5%에 대해서 3.5%를 리브라는 금융회사에 맡기게 되면은 25만 불까지는 여러분들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은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 입출금처럼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가 있고 좋은 조건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경쟁상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5만 불을 현금을 우리 회사에 예치했을 때 1년 지나면은 웰스파고라는 은행은 $5 주고 체이스도 $5 주고 아메리칸 뱅크도 $5 주는데 저희들은 $1,750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받기를 원하면은 저희들은 1년 후에 0.017 비트코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발상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5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0.23개 BTC를 저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발납니까? 그게 혁신이 이렇게 도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디지털 크레딧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비트코인 기초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리버는 5만 불에 대해 3.5%의 이자를 현금으로 계산한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지급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반영해 다른 기관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예상 수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경합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기초 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인 거죠. 디지털 크레딧은 아니고. 은행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느냐. S&P에 투자하는 거하고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하고가 5년 지나면 46%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80% 20%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46%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만. 그래서 제가 90%는 여러분들 달러 표시 ETF에 투자하고 10%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릭 엘드만 같은 사람은 최소 10% 평균 25% 최대 40% 이런 투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는 좀 많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개하는 겁니다. 20%만 여러분들 자기 자산의 20%만 활당하더라도 5년 후에 46%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류 금융회사들도 인정합니다. JP모간도 IBIT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바탕을 둔 구조화 상품을 출시하고 뱅가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ETF 고객들에게 여러분들 거래를 허용하고 모간 스탠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이제 나서는 겁니다. 여기 이제 JP 모간의 이제 이 웰스 매니지먼트 고객들 자산 관리를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런 나와 가지고 시대 변화가 일으켰기 때문에 잭 캐플리라는 분이네요. 자기들이 이제 입장을 선회하게 됐다. 비트코인 2026년 전망은 주기영 한국계 엔지니어죠. 아주 간단합니다. 2026년에 유동성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그러면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런 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탁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기영 씨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매크로 환경 돈 공급이 풍부할 거로 생각하시게 되면 you buy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돈이 좀 마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거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거시에 능통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결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 할당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이 원할 것 같으면 사라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이 많을 것 같으면 사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 여름 한 몇 주 정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고점 대비 되게 30%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미국의 기술주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AI 법 무슨 거품론. 그때도 여러분 보니까 내가 현찰했으면 나는 계속 샀겠죠. 왜냐하면 내년 또 분명히 떨 거니까. 왜? 돈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종합하셔 가지고 당연히 사죠.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런 데 재미가 없을 때 여러분들 이분이 이런 매크로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지만 정확하게 맥을 짚지 않습니까? 돈 공급이 원활 같으면 지금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전설적 투자자인 로저 버 현재 46세입니다. 그 얼마나 똑똑했으면 32살 때 이런 예상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로저 버. 똑같은 후회를 5년 후에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10년 후에 더 심하게 하겠죠.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재방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실수도 반복되는 겁니다. 로저 버. 가장 초기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안 엔진이 32살 때 비트코인 생태계 초기 투자자이자 기업가이고 초기부터 암호화폐 전도에 힘을 써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탈세 문제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하고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자인 비트코인 지저스로 알려진 인물이 탈세 문제 때문에 미국의 세무당국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2024년 4월 30일 기사거든요. 로저 버.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살 때 2011년 천재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전설적 투자자 로저 버 32세 때 비트코인 10,000배 이상 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저 버는 2011년에 비트코인이 금은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주요 자산 성과를 능가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때가 $10였습니다. $10.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이런 인사이트를 보시기가 똑같은 실수를 5년 후에 할 겁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땅을 치고 이러면 통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그때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반복하느냐.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 또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메모리딜러닷컴의 CEO인 로저 버입니다. 32살 때입니다. 2011년. 최근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이 사기 폰지 사기하고 나쁜 아이디어로 말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입이 말하는 곳에 돈을 걸어보라고 공개적으로 베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10,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걸고 향후 2년 동안 비트코인이 주식시장 금은 그리고 미국 달러를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을 베팅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비트코인이 이들 자산들을 100배 이상 더 능가할 것을 베팅합니다. 이것은 만약 은이 향후 20년 동안 100%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은 10,000% 이상 상승할 것을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나쁜 아이디어로 생각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베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이나 의견에 제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 8월 4일입니다. 32살 때입니다. 이 사람 참 능력 좋네. 여러분 거기에 묻히지 마시고 똑같은 후회를 2030년에 할 겁니다. 똑같은 후회를 2035년에 또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을 2040년에 할 겁니다. 똑같은 후회를 2045년에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Do you have money? Yes.
buy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Do you have money? No. 그러면 여러분들 study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천재들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네요. 공부를 하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월마트 여러분들 IPO 상장할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가 여러분들 피델리티의 전설적인 펀드매니였던 피터 린치가 월마트에 상장을 못하고 10년 후에 월마트의 가치를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개 30배 정도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세대 간 제너레이션을 여러분들 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수의 지수입니다.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수, 코스피, 니케이 전부를 다 합친 컴포지트 인덱스가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매크로 자산이고 글로벌 자산인 거죠. 여러분 돈 아끼셔 가지고 지금 8만 불 대 9만 불 대 뭐 조금 더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닥치고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0.1, 0.1, 0.01 다 괜찮습니다.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너무 후회를 할 거란 이야기죠. 너무너무 후회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to have not to have 사이 격차가 너무 벌어질 것 같아.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비트코인 사고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사고 한국 기업들도 비트코인 사고 한국 개인들도 비트코인 사고 한국 애들도 비트코인 사고 전부가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예. 나라는 많이 어려워지겠죠. 인플레는 심화될 것이고 원화 가치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지형도가 이런 변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겠죠. 그러나 개인은 살아야 되는 거죠.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방송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성장하는 ETF를 달러화 자산으로 구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자산의 한 10% 정도 내외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더라도 경제적 자유나 경제적 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성적 여러분 저는 20대에 경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통 경영학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국가라든지 국민이라는 그런 이 테마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방송을 위해 가지고 5년 동안 제가 전력 투구를 안 했으면은 이런 좋은 기회를 미리 포착해가 방송을 했겠죠. 그러나 5년 동안 거의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저돌적이고 하니까 나라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각자가 사는 길을 잘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얻는 거라든지 이득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이 같은 돈을 갖고 계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해 가지고 꾸준히 이런 투자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스테이 코스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하락 장세가 오더라도 keep calm carry on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고 그럼 뭐 30% 20% 이렇게 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과 투자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건강히 계속 건강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20년 30년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10만 불 돼서 출발해 가지고 50만 불 100만 불 그리고 500만 불 1000만 불대를 여러분들 돌파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새벽 방송에 아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30년 가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때 내가 이런 투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응? 아니 공 박사님 그때 좀 더 심하게 강조를 해 주시죠. 그냥 막 잘하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송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잘 소화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방송 정도의 수준은 그야말로 미국의 최신 정보 최고급 정보들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건데,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정보를 모으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보를 변별하거나 정보를 여러분들 분석하거나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정보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찰스 왑의 오늘 여러분들 동일 계좌에서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잘 소화하셔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